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출산은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이기도 하지만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출산 전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튼튼한 아이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출산 후에 어떻게 몸조리를 하느냐에 따라 평생의 건강이 좌우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긴대로 건강톡톡은 출산 후의 건강관리, 특히 감기 몸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출산 후에 어떻게 몸관리를 해야 하는지 먼저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출산 후의 감기 몸살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외국 여성들 보면은 아기 낳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금방 막 샤워를 하고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국 여성도 마찬가지고 한국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큰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외국 여성들은 좀 더 우리나라 여성들보다 든든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도 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보면 정말 각종 병에 시달립니다. 근데 잘 치료를 못합니다. 그래도 한의학이 있는 한국 여성들이 비교적 출산 후에도 그렇고 몸조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산 후에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출산 후에 약 먹으면 보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출산 후에는 보약만 쓰는 게 아니에요. 출산 후에 몸에 필요 없는 어혈을 제거하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러한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허약해진 것을 보여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출산 후에 몸이 좋아져서 몸살 같은 게 안 오는데 출산 후에 이런 과정을 생략하면 감기 몸살 같은 게 계속되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감기 몸살 같아서 감기약을 써도 전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환자만 계속 불편해하고 축 처지고 저는 50번을 검사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50번을 검사해요. 계속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그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각종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한테 그랬어요. 어떤 검사를 했는지 한번 써봐라. 했더니 실제로 50가지를 검사를 했더라고요. 겹쳐진 것도 있긴 있는데 계속 검사를 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고 치료도 안 되니까. 그게 결국은 치료도 못하고 원인도 찾아내지 못하고 왔어요. 보니까 출산 후에 감기 몸살이야. 몸조리가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치료를 해줬어요. 어혈을 제거하고 몸을 보호하고 그게 거길로 끝났어요. 이와 같이 출산 후에는 감기 몸살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게 오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출산 후에 감기 몸살이에요. 출산 후에 감기 몸살은 왜 오는 거냐? 출산 후에 몸조리를 잘못해서 오는 거예요. 몸조리를 하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몸살 같이 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출산 후의 몸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혈을 제거하는 겁니다. 어혈을 제거하기 전에
보약을 그냥 써버리면 어혈이 심장을 쳐요. 이게 열이펼실이라고 그러는데 괴상망측한 병들이 막 생깁니다. 막 밤이 되면 귀신이 보인다 그러고, 밤이 되면 헛소리를 막 하고, 밤이 되면 꿍꿍 앓아요. 잠도 못 자고. 이걸 열이펼실이라고 그래요. 열이 혈실에 들어갔어요. 혈실에는 자궁이에요. 어혈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보약을 투여하면 절대로라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쓰거나 찬물에 손을 넣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또 운동은 산후 100일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면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몸이 좋아진 다음에 어혈을 제거하고 보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서서히 운동을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고 뱃살이 안 빠졌다고 막 그냥 운동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큰 병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 후 부부 생활도 100일을 한도로 합니다. 100일 전에는 부부 생활하면 감기, 몸살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산후 호로증이라는 것이 생겨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여성이 왔는데 자꾸 쓰러져요. 이유 없이. 보니까 산후 호로증이 걸린 거예요. 왜? 산후 100일 이전에 부부생활을 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산후 100일 이전에 부부생활을 해도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되면 산후 호로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출산 후 감기 몸살의 주요 증상은 열이 났다 식었다예요. 자, 열이 났다 식었다 하면 어때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진액을 말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피부도 건조해지고 관절도 아파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탈모도 되고 기미도 끼고 이러는 거예요. 기미가 여기에 기미가 끼고. 그 다음에 가래가 끓어요. 기침을 해요. 감기잖아요. 열이 나고 가래가 끓고 기침을. 감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침약 써요. 가래 없애는 약 써요. 절대로 안 낫습니다. 산후라는 것을 놓치고 산후라는 것을 생각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낫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저기 관절이 통증이 와요. 관절이 통증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통증을 없애는 치료를 해요. 진통제를 쓴단 말이야. 어혈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몸이 허해져서 생기는 건데, 그거를 올바로 치료하지 않고 진통제를 쓴단 말이야. 엉뚱한 병명 고치고. 요통, 하복통, 아랫배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이 가스가 찬, 대변이 뭉쳐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어혈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증이라는 게 생겨요. 아랫배로 해서 옆구리로 해서 허리가 아파져. 허리가 아픈데 그냥 허리만 아프지 않아요. 아랫배가 불편해요. 두통,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무 때나 아프지 않아요. 여기가 아파요. 딱 아프면 여기가 딱 아파요. 여기가. 어혈에 의한 거예요. 혈액에 의한 거예요. 그다음에 탈모가 생긴다고 호르몬제 막 먹어요. 참 바보죠. 탈모는 혈이 영화를 누리지 못해서 왔기 때문에 혈이 영화를 누리도록 해줘야지 호르몬제 쓴다고 돼요? 그러면 큰 병이 생기죠. 안 되는 거예요. 콧물 나고 밤에 땀을 많이 흘리고, 밤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지한제를 써요. 난리가 나죠. 그건 치료도 되지 않지만 부작용이 나요. 그럴 때는 산후에 어혈을 제거하거나 산후에 몸을 보호하거나 이러면 저절로 땀이 밤에 안 나는데, 밤에 땀이 난다고 땀을 멈추게 하는 약을 쓴단 말이에요. 산후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러면
다른 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의 감기 몸살, 출산 후 감기 몸살의 치료 처방엔 시오사무탕. 이게 묘한 약입니다. 이 시오사무탕. 어떤 법조인이 왔어요. 현직이에요. 법무계통이에요. 네. 판사나 검사계통이에요. 근데 애를 낳는데 애 낳은 지 6개월 됐는데 6개월 동안 땀을 흘려가지고 밤에 잘 때 땀 흘려 자다가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또 옷을 갈아입고 이래야 되고 감기 몸살 비슷하게 코는 막히고 머리도 아프고 이렇다고 왔어요. 아무리 검사해도 안 나온대요. 환기닭도 해먹었대요. 안 나. 그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산후 감기야. 그 시오사무탕 썼더니 땀이 싹 한 재 먹을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몸도 먹을 때마다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치료되느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미소요산이 있어요. 이 소요산은 혈과로 생긴 사람한테 써요. 갸름하게 생긴 사람한테. 갸름하게 생긴 사람이 올 때 씁니다. 이 가미소요산은 이렇게 광골이 좀 나온 사람한테 씁니다. 그 다음에 군기조여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비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군기조여름은 산후에 어혈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이비탕은 출산해 보면 평소에 소화가 안 되던 사람이 더 소화가 안 됩니다. 왜? 위장과 자궁은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비탕을 쓰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감기 몸살을 치료한 처방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감기 몸살은 전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는데 사실 출산 후에 감기 몸살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결혼해서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감기 몸살로 고생을 한다면 출산 후에 오는 특수한 감기 몸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치료를 하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출산 후 감기 몸살이라는 주제로 강의 듣고 왔습니다. 출산 후에 감기 몸살 비슷한 증상으로 환자가 내원한 적이 있었나요? 네, 28세 여성이 이상하게 감기 몸살이 계속된다고 그러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본인은 출산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감기 몸살 증상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진 과정에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출산에 관한 그러한 질문을 하니까 바로 출산 후에 나타나는 감기 몸살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감기 몸살에 대한 그런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정말 출산 후에 본인이 여러 가지 약을 전혀 들지 않았다. 그럼 몸조리도 잘 못했다. 애가 좋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더욱 심각한 것은 피부 알레르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비염처럼 코도 막히고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숨도 가쁘고 하복이 불쾌하면서 이 감기 기운 비슷한 이러한 증상들이 이상한 것은 밤에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해져서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네, 그냥 감기 몸살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하시니까 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는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한의학을 쓰더라도 그냥 감기 몸살에 대한 약을 투여했다면 전혀 효과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 후에 어혈을 빼고
출산 후에 몸을 보호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나타나는 산후 감기 몸살로 보아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올바른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28살 전후가 되면은 대개 출산이나 유산 관계를 잘 살펴보라는 것이 한의학적인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출산이나 유산 후에 몸조리를 잘 하지 못하면 이 환자 같이 감기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들이 낮에보다 밤에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분은 출산 후 10개월이 되었는데도 산후 감기 몸살 같은 것이 계속 반복을 한 겁니다. 그만큼 그 원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증상이 물러나질 않습니다. 이게 사람 몸입니다. 말하자면 병덩어리가 몸속에 있는데 그 불편한 증상들이 물러날 리가 없지요. 그래 근본 원인 치료인 산후 치료를 해줬더니 감기 몸살 비슷한 증상과 허리 아픔 또 아랫배 불편한 이러한 증상들이 밤에 심한 것이 없어지면서 몸이 개운해졌다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감기 몸살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자세히 궁금해집니다. 네, 이 불편한 증상이 여러 가지였는데 우선 환자를 탁대했을 때 보니까 관골, 광대뼈에 있는 데가 기미가 끼었어요. 이것은 바로 이 환자가 열이 났다 식었다 하는 한열 증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 관골에 기미가 낀 것은 한의학에서는 자궁과 관련이 있는 한열이 있다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의학적인 기본 생각입니다. 또 식은땀이 나는데 저녁에 더 많이 나고 머리와 몸에서 쏟아지는데 이상하게 식은땀에 대한 약을 투여해도 이 식은땀이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식은땀 나니까 가서 식은땀 치료해달라고 해서 해도 안 낫고, 감기 증상이 있어서 감기 증상 가서 치료해달라고 해도 안 낫고, 그건 뭐야? 산후라는 것을 뚝 빼놓고 하니까 치료가 안 됐던 겁니다. 지금 감기 기운이 있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가래도 조금 있고 골반 허리 쪽이 좋지 않으면서 몸이 피로하고 허한 느낌이 들면서 발이 차고 가끔 시린 느낌이 든다. 특히 골반 쪽으로 안 좋다는 것은 골반은 한의학에서 자궁의 저장 탱크예요. 그게 자궁에 병이 들면 골반 쪽으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하나요? 네,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타난 증상, 호소하는 증상도 중요하지만 생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중에서 이 여성은 관골에 기미가 끼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얼굴이 갸름한 미인형으로 상중하로 혈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혈과로 생긴 사람은 혈과 관련된 병이 옵니다. 혈과 관련된 병이라는 것은 자궁과 관련된 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혈과 관련된 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체질적으로 자궁과 어혈에 의한 병들이 잘 올 수 있는 체질이라는 뜻이고 관골에 기미가 끼었고 식은땀이 밤에 나는 이런 현상 등이 바로 산후와 연관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산후 10개월이 되었지만 산후와 관련된 시오 사물탕이라는 그러한 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관골에 기미가 낀 것은 한열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오 사물탕을 쓴 겁니다. 바로 시오라는 약이 한열을 없애주는
그러한 아주 명약입니다. 그래서 시오사물탕이 산후와 관련돼서 한열이 있고 밤에 식은땀이 나고 또 감기 몸살처럼 늘 좋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한테 아주 명약이 되는데요. 산후의 몸조리가 되지 않아서 나타난 그런 모든 증상이라고 판단되어서 바로 시오사물탕을 투여한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감기 증상이라 해서 감기 몸살약을 썼으면 아마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시오사물탕을 투여한 결과 궁금합니다. 네, 이 시오사물탕은 효과가 빠릅니다. 네, 효과가 빨라요. 그러니까 올바로 진단을 하면 효과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제를 투여하니까 식은땀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식은땀 나는 것은 그때 땀이 아니라 피가 새는 거나 똑같아요. 하혈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기 낳고 나서 그러지 않아도 몸이 좋지 않은데 땀까지 흘린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발 시림도 좋아졌고 자궁 쪽에 아픈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 좋아졌는데요. 20첩 투여 후에는 식은땀이 더 많이 줄어들었고 컨디션도 좋아졌고 감기 기운 같은 것도 너무 좋아졌고 산후에 어혈이 심장을 치는 열이 별실 증상도 있어서 가슴이나 이런 데도 좋지 않은데 이것도 좋아져서 시오사물탕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좋아졌던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하체 근육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하체 근육이 빠진다. 참 심각한 거죠. 집으로 얘기하면 기둥뿌리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체 근육이 약해지는데 원인을 찾으려니까 원인이 안 나와요. 자꾸 본인은 다리가 힘이 없고 주저앉을 것 같고 심한 경우는 무릎이 아프고 그러는데도 원인이 안 나와요. 원인이 안 나오니까 치료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그 이론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하체 근육이 빠짐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특수한 그러한 병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정말 큰 병원 다니면서 각종 검사를 다 하지만 원인이 안 나오고 치료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한의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치료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체 근육이 빠지면서 하체가 힘이 없어요. 근육이 빠지니까 당연히 힘이 없죠. 다리에 힘이 있어야 이렇게 탁 서서 할 텐데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정말 속된 얘기로 환장하는 거죠. 너무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큰 병에 걸린 것 같은데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체에 힘이 없어요. 이게 이제 심해지면요. 이게 허리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오래 앉으려고 해도 비비 꼬여요. 걷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겠어요? 각종 검사를 하고 뼈 검사, 근육 검사 다 하겠죠. 근데 안 나와요.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치료가 될 수가 없죠. 근데 한의학에는 기가 막힌 이론이 있습니다. 위장은 간신을 주관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비위예요. 윗부분이 위예요. 아래가 비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심장이고요. 폐이고. 요게 간이고 요게 콩팥이에요. 심폐라는 건 이거 팔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요거는 다리예요. 중심이 두 개가 있죠. 근데 요 간하고 콩팥은 다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위가 책임을 지고 돼 있어요. 간신은 위장은 간신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또는 책임을 진다. 위책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요. 간하고 콩팥의 기운이 없을 때 간하고 기운 그러니까 허리나 다리 쪽으로 기운이 없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다리가 쥐가 잘 나거나 발바닥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거나 이러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위장이 문제가 돼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이건 한의학의 아주 기가 막힌 이론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위장은 간신을 주관한다. 그러면 어때요? 간신에 병이 왔을 때는 위장을 좋게 해주는 치료를 하면 돼요. 엉뚱한 얘기죠. 어떻게 위장을 치료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 게 나아. 다리 아픈 게 나아. 근육에 이상이 있을 때는 간 기능을 도와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간이라는 것은 한의학적인 의미의 간이에요. 리버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포함한 한의학적인 의미의 간이에요. 눈도 간에 속한다 이런 얘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육에 이상이 있으면 간 기능을 도와주는 이러한 사물탕, 양혈사물탕 뭐 이런 약들을 쓰면 좋아져. 근육이. 또는 간정격 이런 침법을 쓰면 좋아져. 다리가 한쪽이 간 늘어졌어. 간정격을 쓰니까 좋아지더라고. 자열양근탕 같은 걸 쓰니까 좋아지더라고요. 또 습열로 기혈이 허약해져서 위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건 특별한 병이죠. 습열이 생기는 것은 양명형으로 덩치가 크고 떡대가 커단 말이에요. 두상도 크고 뼈도 굵고 힘 꽤나 쓰게 생겼어. 근데 얼굴이 불그스름하면서 부탁해. 개기름기 막 이러죠. 그거를 습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리가 약해져. 말하자면 상체만 발달하고 하체가 약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노쇠현상으로 소변 단소, 소변으로 진액이 새어나가니까 다리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변비, 대변으로 도끼가 안 나가니까 그 도끼가 다리 쪽으로 가서 관절로 가서 관절이 마모되고 쇠퇴해지는 다리가 힘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변뿐만 아니라 대변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변이 잘 안 나가. 그럼 도끼가 쌓이죠. 대변이 안 나가는 것은 진액이 고갈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도끼가 근육이나 관절을 쳐버리면 퇴행성 질환도 오고 다리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는 현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체 근육이 빠질 때 한의학적인 치료는 첫째는 향사 양위탕이에요. 위죠. 위자가 들어가잖아요. 간신은 위책이라고 그랬죠. 근데 향사 양위탕을 쓰면 위장이 좋아지면서 다리가 힘이 생겨요. 이때 향사 양위탕은 내상의 향사 양위탕이에요. 흉문의 향사 양위탕도 있는데 이거는 대개 손이 차서 손이 차되는 것은 위가 냉한 거예요. 위가 냉하니까 어때요? 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죠. 그러면 간신으로 간신을 책임을 묻죠. 위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간신을 책임을 줘? 그러니까 어때요?
하체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향상약탕을 씁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쌍화탕은 이게 간주근이에요. 간주근이라는 의미에서의 치료예요. 그 다음에 자일양건탕, 습열에 의해서 각병연수탕, 이거는 진액이 고갈돼서 노인이 자꾸 소변을 자주 보면 다리에 힘이 없어져. 그래서 이렇게 아장아장 이렇게 노인은 특징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소변 말이 오면 참지도 못해요. 화장실 가기 전에 벌써 나와요. 속옷을 계속 갈아입는데요. 자주 갈아입어야지. 샤워도 자주 하고. 그거는 뭐예요? 소변이 아니라 그럴 때는 소변으로 진액이 새는 거예요. 그러면 진액이 다리로 가야 되는 진액이 소변으로 다 나가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하체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 근육이 빠질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원리가 있어요. 가장 한의학적인 것 중에 하나는 간시는 위책이라는 거, 간주근이라는 거. 대변 소변에 이상이 있으면 하체로 힘이 안 가기 때문에 하체 근육이 빠진다는 거. 이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서 생각해서 치료하면 하체 근육이 빠질 때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 하체 근육 빠짐에 대한 강의 듣고 왔습니다. 요즘 코어 근육, 하체 근육이 중요하다라는 말들이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체 근육이 빠져서 고생하다가 치료된 사례 있었나요? 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는데요. 양쪽 다리가 살이 빠지고 힘이 풀리고 주저앉는다는 60대 여성의 얘기입니다. 하체 쪽으로 근육이 빠지고 약해져서 발바닥이 땅에 붙지 않고 힘이 없어지며 하체 근육이 빠져서 걸을 수가 없다. 걷는데 너무나 불편하다. 기저근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하체로 나타나서 너무나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60대 여성이 내원했는데 이 여성은 이 병을 고치려고 각종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봤지만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네, 이 60대 여성 환자분 다른 불편한 증상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네, 이 여성이 불편해하는 다리가 무력하고 하체 근육이 빠지는 것 같고 기저근이 무력해져서 똑바로 앉을 수도 없고 오래 앉을 수도 없고 이런 불편한 증상 때문에 내원했는데 이분이 결정적인 호소를 했습니다. 바로 위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서 입원을 해야 될 정도였고 위에 바위 덩어리가 하나 큰 게 앉아서 누르는 것 같은 이러한 불편을 느끼고 그래서 어떤 때는 물이 잘 안 넘어가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고 했으며 이것이 심할 때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도 받은 적이 있고 위산이 역류하는 느낌 또 명치에서 식도 코로 목에서 코로 이렇게 무엇이 올라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다고 했습니다. 기력이 너무나 빠지면서 생식기에 열이 있고 소변을 자주 보고 잔뇨와 빈뇨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리가 끝나서 이런 증상들이 주로 나타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고 그랬고요. 고관절 피부가 색깔이 변해 간다고 했고요. 소변도 개운치가 않으면서 4kg의 체중이 빠졌는데 특히 엉덩이 살이 빠져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생리 전에 냉증이 심하고 하체가 냉하고 온수매트 양말, 내복을 겨울에도 핫팩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불안감과 우울감이 있어서
심리적 부담이 너무나 이렇게 커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현상도 있었고, 변이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증상들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체가 무력한데 그 밖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병을 치료할 때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체가 무력한 거는 간하고 콩팥 기운이 무력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위장에 책임이 있다는 이러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장 기능이 좋지 않아지면 바로 허리나 다리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힘이 없어지면서 근육이 빠질 수도 있고 무력해질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이론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은 이러한 호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봐줘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향사 양위탕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이 약은 손이 차고 위가 차고 무력해서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해서 다리 쪽으로 진액을 보내주거나 기운을 보내주는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해서 이 약을 투여했는데, 근본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더군다나 위장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을 돋구기 위해서 보정단이라는 이러한 특수한 약을 동시에 투여를 했습니다. 네, 박사님. 간시는 위책이라는 의미는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간시는 위책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팔은 심장과 폐에 속하고, 다리는 간하고 콩팥에 속하는데요. 위장이 간하고 콩팥을 주관하고 비장이 심폐를 주관합니다. 말하자면 비위 기능이 사지, 팔다리를 주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팔다리에 병이 있을 때, 특히 다리에 병이 있을 때는 위장 기능을 좋게 해줘야 다리의 병이 치료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한의학의 아주 독특한 이론으로서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환자도 바로 위장 기능을 좋게 해주니까 그렇게 무력해서 잘 걷지도 못하고 다리 근육이 빠져서 힘이 없고 이런 현상도 같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보정단이란 약은 무슨 약인가요? 네, 보정단이라는 약은 근본을 든든하게 해주는, 근본이 뭐냐면 정이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을 도와주는 약인데요. 이 보정단이라는 약은 쌀미움과 함께 들게 되어 있는데, 근본을 든든하게 하고 근골이 허약해진 것을 든든하게 하면서 진액을 생기게 하고 원기를 좋게 해서 나이 들어서 기력이 빠지는 것을 보충해주고 골수 뇌수를 채워줘서 치매의 가능성, 또 골수가 부족돼서 골다공증이 오는 가능성을 예방해주고 치료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입니다. 말하자면 어려운 병들, 노쇠 현상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운 병들한테 근본을 도와주는 그런 보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특징적으로 쌀미움과 함께 드는 것이 특징인데, 그렇게 해야 아마 이렇게 어려운 병들이 빨리 치료되고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는 거고, 이 환자도 이 약을 같이 투여함으로써 효과가 빨랐던 거고 근본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정단이라는 약은 노인들에게 좀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노쇠 현상으로 인해서 오는 근본이 약해진 거, 원기가 약해졌을 때, 진액이 부족됐을 때, 근골이 약해졌을 때 뇌수골수가 부족된 것이 바로 노쇠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이런
보정단이 좋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환자의 치료 효과도 궁금하네요. 네, 이 환자한테는 다리의 근육이 무력해서 왔지만 그것을 치료해주는 다리의 약을 쓴 것이 아니라 위장의 약을 썼고 근본을 돋구고 근골을 든든하게 하고 원기를 돋구고 진액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보정단을 함께 투여했더니 위장이 좋아지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체중의 변화가 줄었던 것이 원상 회복이 되면서 안색도 너무나 좋아져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출산 후 감기 몸살과 하체 근육 빠짐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